네, CBS 라디오 박정희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. 진중권 작가, 김성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1부에서 경제 공부해서 이제 문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진 작가님께 드린 문자 9761님이 작가님,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했다가 열흘 만에 사퇴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글을 SNS에 올려서 논란이죠. 이분이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드냐 하면서 화부터 낸다. 그리고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한다라고 꼬집었는데 작가님도 이 글을 읽어보셨는지 어떤 생각 드십니까? 네, 저도 그 일을 읽어보고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거기에 대해서 뒷담화를 좀 김성애 소장님과 네, 같이 했습니다. 토론을 했죠. 네. 그 토론의 결론은? 그렇지. 뭐 우리는 이제 토론이라고 부르고 남들은 이제 뒷담화라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. 이분이 약간 열흘 만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어떤 사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분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.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. 많은 또 전문가들 그분들의 의견이 같지가 않거든요.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저 사람은 이게 옳다라고 하고 라고 해서 수많은 대화들을 주재하고 거기서 충돌하는 걸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자리거든요. 예. 자기 책임하에.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생각을 먼저 갖고 있고 이걸 내가 실현시키고 관철하는 게 대통령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불행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. 왜냐 사람의 두뇌 용량이라는 건 한 개인이 가진 두뇌 용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실현하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이념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한데 그 모든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딱 내는 것, 결정을 내려주는 게 대통령 임무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원로들은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,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말을 갖다가 나중에 그냥 안 듣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경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리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뭔가를 봤거든요. 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. 뭐 없는 얘기를 대통령 험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? 예. 그럼 자기가 보통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보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남들이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그걸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한번 돌아보고 그 교정할 건 교정하고 이것이 난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아예 근거가 없는 김소장님? 것은 아닌 것이 그 문화일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언론사는 아니지 않습니까? 여기서 헤드라인을 윤 대통령은 말의 점령자형 회의 발언 회의 발언 말의 70, 점령자. 회의 발언 70% 독점에 참모들 입마가 이렇게 해서 이 회의에서의 토론이 어려운 문화 자체를 기사를 굉장히 크게 한번 냈던 적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요 문제 대통령께서 한번 좀 다시 고민해 보셨으면 이게 좋겠습니다. 검찰이란 말이죠. 수사할 때. 그러니까 수사할 때 검찰을 그냥 상명하복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고 그것을 또 거기에 대한 자기가 일을 잘한다라는 상당히 자부심이 있으신 분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일 스타일을 대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. 예, 국정과 또 이 수사는 또 다른 또 다른 영역이기 거죠. 때문에 자, 잘 전달됐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김성애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1782님. 소장님, 지난달 세종시에 한 어린이집 방문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관한 질문이 또 나왔군요. 자, 아나바다의 뜻을 몰라서 논란이 됐는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 소속 민주당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 당시 행사 당시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아나바다의 뜻이 정리돼 있었다는군요. 근데 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무부처가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를 읽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아까 전에 진 작가님께 이어졌던 질문하고 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. 저한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수재 났을 때 그 참사 현장에 가서 밖에서 내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 관련자에게 브리핑을 들으시면서 10시쯤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주무시다 그랬구나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세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다 눈을 뜨고 있었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물이 차오르면서 나갈 수 없는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을 당연히 브리핑 내용이 있었을 텐데 브리핑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놀랍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부대 열중시효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뭐 대통령이 군필 미필 이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. 그전 리허설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다 의전을 팀이 진행을 하는데 대통령실의 준비 부족과 대통령이 관련된 내용을 듣지 않고 숙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겹쳐서 계속 사고가 생긴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은 이를 악물고 대통령님 이건 꼭 읽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이런 거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고 너무 트리비얼한 걸 가지고 아나바다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. 아나바다 저도 모르거든요. 뭔지 잘 모르겠는데.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이제 그 아나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.
어린이집이 생후 6개월부터 다닐 수 있는 시설이고 여기 어떤 복지를 할지를 설명하러 간 자리였는데 아니 2살이 안 된 애들이 이런 데서 저기 올 수 있어요? 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노동법상 육아휴직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있다가 애들이 오면은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자리에 서 공약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구조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나바다로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. 좋아요? 구독! 알림 설정.